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는 순국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고 참전 유공자를 위로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 해상 경계 수역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안군과 어민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서원과 향교, 제실 등의 현판과 액자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내년 1월까지 811개 서원과 문중사오, 서당 향교를 전수조사해 현판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는 순국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고 참전 유공자를 위로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 금산사 초입에 자리한 고 안영권 하사의 전공 기념비. 6.25 전쟁 당시 고지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백마고지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두른 채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와 함께 적진에 몸을 날려 자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삼군신이라고 일컬으며 충의를 받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덕회계 이제 백마고지 삼룡사 자폭으로 저거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겠냐.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69년. 이날만큼은 그들의 참전과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라북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세 감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견뎌낸 용사들은 참사의 증거이면서 뼈아픈 기억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이제 후방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tan가로 사람이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말입니다. 내려와요. 그게 뭔 얘기냐? 다친 사람들, 죽고 다친 사람들 그 행렬이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와 보훈단체 등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노고를 위로했고 순국 선열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 멀어져가는 감도 있는데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6.25 전쟁입니다. 호국 정신을 저희가 선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6.25 전사자는 16만여 명. 이 가운데 안장된 전사자는 고작 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 해상 경계 수역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안군과 고창군은 서로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안군의 주장에 대해 부안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이거 당장 처리하고 각성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부안군 어민들이 바다가 아닌 부안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해상 경계 구역 권한 쟁의 결과 때문입니다. 고창군에 편입된 위도 부근 해상 수역으로 인해 어민들은 불편을 겪게 됐지만 정작 부안군은 오히려 실익을 챙겼다며 어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사를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재발방지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비만을 사봐라 이랬는데도 2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한번 않고 반성커녕 아직까지도 여론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부안군은 해상풍력소 인근 위도 해역 7,300헥타르를 잃었고 곰서만 부근 2,190헥타르를 얻었습니다. 부안군은 해상풍력소 인근은 원래 모든 지자체가 함께 사용한 구간이지만
곰소만은 어업 면허권이 걸려 있어 실질적 이득은 부안군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선 같은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른 데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판결 이후에 어촌계 회의라든가 문면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들 이해를 돕고 부안군이 어민을 위해서 충분히 바다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은 부안군의 진정한 사과와 대책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준 해상 경계수역 권한쟁의 심판. 부안군은 어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겠다 밝혔지만 어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에 산재한 서원과 향교, 제실 등의 현판과 액자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고려 말 성리학 전래 이후 저명한 유학자들이 서로 교류한 증거로 다수의 현판과 액자 등을 제작했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까지 811개 서원과 문중사호, 서당 향교를 전수조사해 현판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길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단속 경찰관들이 밤새 허탕만 친 곳도 있습니다. 경주에선 음주운전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1년 내내 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첫날 자정.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경주 시내에서 장소를 3군데나 옮겨가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데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래 음주운전 안 하지만 법 강화도 되었고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도 있다고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운전 부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여 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 택시라든지 버스 아니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게릴라식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있죠. 설마 하다가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예고가 있었음에도 강원 지역에선 숙취 운전자 적발이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단속 현장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 출근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사전에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음주 운전자가 있을까?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신 거예요?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네?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출근길 1시간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시행되는 첫날 저희는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그 2건 단속에 3건 훈방이 나와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1시간 반 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15%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2000cc를 마신 후 완전 브레이크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정 너머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출근길 불치 단속을 펼쳐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부안군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이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해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적립금의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 wake up 하얀 가득히 투명한 햇살이 나를 감싸면 토스트 앤 우유 귀찮아도 샤워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오늘 하루 beautiful day beautiful day.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